엄마, 우리 왔어. 아, 차 막혀서 죽는 줄 알았네. 밥 해놓지? 하지만 현관문을 연 딸의 눈앞에 펼쳐진 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아니었습니다. TV도 소파도 심지어 안방의 장롱까지 모든 가구가 사라진 완벽하게 텅 빈 거실뿐이었습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덩그러니 남겨진 건 오직 종이 한 장. 퇴거 통보? 장모님이 미치셨나? 우리 보고 나가라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착취당했던 74세 김분옥 여사. 그녀는 왜 따뜻한 밥상 대신 서늘한 법적 경고장을 남기고 사라졌을까요? 가족들이 그녀를 짐 취급하며 몰래 온천 여행을 떠났던 그날, 진짜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야 했던 며칠 전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김분옥 씨는 오늘도 얼음장 같은 수돗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식당에 납품해야 할 파와 양파가 부엌 바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이죠. 74의 나이, 굽은 허리를 한번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그녀의 칼질 소리만이 차가운 부엌을 규칙적으로 채웠습니다. 퉁퉁 부은 그녀의 오른쪽 손목에는 색이 바래 너덜너덜해진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칼을 쥔 손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식자재를 다듬어 받은 돈, 물기에 젖어 눅눅해진 현금 5만 원은 분옥 씨의 주머니에 머물 틈조차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딸 세진 씨가 식탁 위에 올려진 돈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너무나 당연하다는 목소리로 말했으니까요. 엄마, 이거 민준이 학원비 모자란 거 알지? 이번 달 카드값도 펑크 났어. 엄마가 좀 보태. 분옥 씨가 대꾸할 새도 없이 딸은 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때 무리한 칼질 탓에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으며 분옥 씨가 낮은 신음소리를 삼키자 안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사위 최태성 씨가 찌푸린 얼굴로 나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죠. 걱정이나 위로가 아닌 명백한 짜증이었습니다. 아, 장모님. 새벽부터 앓는 소리 좀 그만 내세요. 이제 막 잠든 애들 다 깨겠습니다. 사위는 쾅 소리가 나도록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분옥 씨는 입을 꾹 다물고 다시 칼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뼈마디가 쑤시는 통증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가해지는 이 노골적인 무시와 착취가 그녀의 일상을 갉아먹고 있었죠. 식탁 위에는 그녀가 사온 파스 대신 딸이 어젯밤 마시고 치우지 않은 커피잔만 덩그러니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재래시장 천막을 뚫을 듯 때리는 오후였습니다. 분옥 씨는 팔리지 않아 되가져온 눅눅한 파단을 옆구리에 끼고 무릉덩이를 피해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죠. 그때 횟집 수조 구석진 틈새에서 희미한 낑낑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지나칠 법도 했지만 분옥 씨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털이 엉겨붙어 본래 색을 알 수 없는 강아지 한 마리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낡은 목줄이 채워져 있었지만 주인은 보이지 않았죠. 분옥 씨가 조심스레 손을 뻗자 녀석은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난 몸을 분옥 씨의 젖은 손바닥에 갖다 댔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나 미약해서 분옥 씨는 파단을 바닥에 내려놓고 녀석을 품에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리 안 비켜요? 아, 재수 없게.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물을 튀기며 지나갔고 흙탕물이 분옥 씨의 종아리에 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옷을 닦는 대신 품속의 강아지를 더 단단히 엿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시장 입구의 낡은 동물병원이었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간호사가 데스크 너머로 무심하게 접수증을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 여기 서명해 주세요. 진료비 선불입니다. 분옥 씨는 펜을 쥐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녀는 누군가의 엄마거나 장모 혹은 식당의 이모로만 불려왔으니까요. 관공서 서류나 은행 업무는 늘 딸이나 사위가 대신 처리했기에 자신의 이름을 꾹꾹 눌러 쓸 일이 없었습니다. 분옥 씨는 펜 끝에 힘을 주어 보호자라는 빈칸에 김, 분, 옥 세 글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만큼 꾹 눌러 쓴 그 이름이 낯설면서도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치료를 마친 강아지 보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거실에 있던 딸 세진 씨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설마 그걸 키우겠다는 거야? 세진 씨는 신발도 신지 않은 발로 보리가 담긴 종이 박스를 툭 걷어찼습니다. 박스가 밀리며 보리가 깨갱거리는 소리를 내자 안방에서 사위 최태성 씨가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장모님, 집안 꼴이 이게 뭡니까? 애들 교육에 안 좋게 똥개까지 들들이고. 태성 씨는 분옥 씨가 내려놓은 파단을 발로 밟고 지나가더니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당장 갖다 버리세요. 안 그래도 좁은 집에 짐승 냄새 배는 꼴 못 봅니다. 분옥 씨는 밟혀서 으깨진 파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노동이 그리고 자신이 보호하려 한 생명이 그들의 발 아래서 하찮게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분옥 씨는 열린 문 밖으로 나가는 대신 보리가 든 박스를 가슴 앞으로 당겨 안고는 자신의 방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쾅 하고 사위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등 뒤에서 위협적으로 울렸지만 그녀는 병원에서 적었던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떠올리며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다음 날 시장 한 구석에 자리한 낡은 국밥집. 55년 지기 친구인 박춘자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분옥 씨의 손목부터 낚아챘습니다. 파스가 너덜너덜하게 붙은 손목은 퉁퉁 부어 혈관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죠. 춘자 씨는 혀를 차며 분옥 씨의 앞접시에 수육 한 점을 툭 던져주었습니다. 춘자 씨는 시장통에서 바늘 할매로 불릴 만큼 셈이 빠르고 입이 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분옥 씨가 쥐고 있는 낡은 가방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너 그 통장 좀 이리 내놔봐라. 딸년이 카드값 구멍 났다고 난리쳤다며? 분옥 씨가 머뭇거리며 가방 깊숙한 곳에서 붉은색 도장과 통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춘자 씨는 통장을 펼쳐 지난달 내역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습니다. 세진카드, 태성할부, 민준학원. 빼곡하게 찍힌 출금 내역들 사이에서 정작 김분옥이라는 이름을 위해 쓰인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춘자 씨는 탁 소리가 나게 통장을 덮어버렸습니다. 분옥아, 서명이나 도장은 내가 주인일 때만 찍는 거다. 너는 지금 주인이 아니라 그냥 돈 나오는 기계야. 그 말은 마치 어제 동물병원에서 적었던 서명란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분옥 씨는 방 한구석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평소라면 딸이 달라고 할 때 건네주기만 했던, 내용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안 했던 그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숫자들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신이 새벽마다 썰어낸 파의 무게이자 차가운 물에 담갔던 손가락의 고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빠져나가는 사위의 사업 자금 대출 이자,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적힌 자동이체의 금주 김분옥라는 글자가 유독 선명하게 눈에 박혔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사위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장모님 명의로 된 예금 담보 잡으면 급한 불은 끕니다. 노인네가 뭐 알겠습니까? 그냥 도장만 받아오면 되죠. 분옥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문 틈으로 보이는 사위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TV 채널을 돌리며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태평한 뒷모습을 보며 분옥 씨는 무릎 위에 통장을 힘주어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덮어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철저한 거래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분옥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져 낡은 인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통장 맨 뒷장, 비어있는 메모란에 붉은 인주를 묻힌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종이가 뚫어질 듯 선명하게 찍힌 김분옥 세 글자.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이제부터 자신의 인생을 되찾겠다는 조용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방 안에는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와 분옥 씨의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뒤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자정이 넘어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던 사위 최태성 씨가 이날은 해가 지기도 전에 귀가했습니다. 손에는 평소 사오지 않던 고급 제과점의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고 딸 세진 씨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은 목소리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분옥 씨가 부엌 구석에서 멸치똥을 따고 있을 때 사위가 부엌 입구까지 들어와 짐짓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모님, 저 왔습니다. 멸치 그런 건 그냥 사서 드시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나오셔서 케이크 좀 드세요. 사위의 목소리에는 끈적한 친절이 묻어 있었지만 분옥 씨는 그 친절이 낯설어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달콤한 생크림 케이크가 놓였지만 그 옆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분옥 씨를 식탁 상석에 앉혔습니다. 딸 세진 씨가 재빨리 커피를 타와 분옥 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 옆으로 사위의 손이 뱀처럼 스르르 움직여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빽빽한 글씨가 적힌 계약서 뭉치였습니다. 사위는 볼펜을 꺼내 똑딱 소리를 내며 심을 빼더니 서류의 맨 뒷장을 펼쳐 분옥 씨 쪽으로 밀었습니다. 장모님, 별거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을 좀 하려는데 아시잖아요. 요즘 경기에 은행 문턱 높은 거, 장모님 명의로 된 이임대 아파트 보증금이랑 예금 조금만 담보로 잡으면 이자가 확 줄어듭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제가 6개월 안에 싹 갚고 원상복구 해놓을 겁니다.
보증금, 담보, 평생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며 뼈에 사무치도록 무서워했던 단어들이 사위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분옥 씨의 시선이 서류 맨 위에 적힌 굵은 글씨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 동의서라는 문구에 박혔습니다. 분옥 씨는 무릎 위에 올려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 춘자가 너는 돈 나오는 기계일 뿐이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윙윙거리는 듯 했습니다. 분옥 씨가 아무런 반응 없이 굳어 있자 사위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식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재촉했습니다. 장모님? 이게 무슨 제 빚 갚아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장모님 신용 좀 빌리자는 건데 사위가 이 정도도 부탁 못합니까? 저 잘 되면 다 장모님 호강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맞은편에 앉아 눈치를 살피던 딸 세진 씨가 거들고 나섰습니다. 딸은 분옥 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딸의 손이 축축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엄마. 그이 이번에 진짜 기회라서 그래. 이거 잘 되면 엄마 이 좁은 집에서 고생 안 해도 돼. 우리 민준이도 이제 중학교 가는데 학군 좋은 데로 이사도 가야 하고 엄마가 우리 가족 생각해서 딱 눈 한 번만 감아줘. 가족. 그들은 필요할 때만 그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분옥 씨는 딸의 손을 슬며시 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입을 축였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갔지만 물은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넘어갔습니다. 분옥 씨의 침묵이 길어지자 사위의 얼굴에서 비굴한 미소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혀로 입술을 한번 훑더니 서류 뭉치 아래에 깔려있던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실수인 척 하지만 의도적으로 살짝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은행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팸플릿 같은 종이였습니다. 분옥 씨의 눈이 그 종이의 헤드라인을 포착했습니다. 도심 속의 평온한 휴식, 행복요양원 주간보호센터 -24시간 입소 상담 환영. 순간 분옥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팸플릿 귀퉁이에는 사위의 글씨체로 메모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월 40- 기초수급 신청 시 할인 가능. 그들이 말하는 호강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마련한 뒤 갈 곳 없어진 노인은 저렴한 요양시설로 보내버리겠다는 계획. 그것은 가족의 부탁이 아니라 늙은 짐승을 처리하려는 사냥꾼의 덫이었습니다. 분옥 씨의 시선이 요양원 팸플릿과 대출 서류를 번갈아 오갔습니다. 딸은 엄마의 시선이 어디에 꽂혔는지 알아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장 어디 있어? 안방 서랍에 있지? 내가 가져올게. 세진 씨가 의자에서 일어나려 하자 분옥 씨는 탁자 위에 놓인 물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탕! 유리잔과 식탁 유리가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갈랐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위가 미간을 찌푸리며 분옥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장모님, 왜 그러십니까? 사람 놀라게. 분옥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을 뻗어 요양원 팸플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구겨지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제야 사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딸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냐? 분옥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사위가 당황하며 팸플릿을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분옥 씨는 잽싸게 손을 뒤로 뺐습니다. 아, 그거요? 아니, 장모님이 요즘 낮에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까봐. 친구들도 사귀고 밥도 잘 나오는 데가 있다고 해서 그냥 알아만 본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위는 변명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오해라기엔 팸플릿에 적힌 입소 절차 부분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분옥 씨는 팸플릿을 식탁 위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대출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이 집에서 견디는 것이 지옥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어주는 순간 자신은 정말로 폐기 처분될 것이라는 확신 또한 들었습니다. 분옥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식탁을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 도장, 내가 관리한다. 건드리지 마라. 분옥 씨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사위가 아이씨 진짜 하며 식탁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고 그릇들이 요란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딸이 여보 참아. 내가 나중에 다시 말해볼게 하며 남편을 달래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분옥 씨는 문을 잠그고 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사위의 분에 찬 고성 섞인 욕설이 웅얼거리는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분옥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방 한 구석, 보리가 잠들어 있는 작은 박스로 향했습니다. 보리는 세상 모르고 새근거리며 자고 있었습니다. 분옥 씨는 바닥을 기어가듯 보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평생 모아온 통장 꾸러미와 인감도장을 꺼내 보리의 박스 밑바닥 담요 아래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제 이 집은 가정이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적은 바깥이 아니라 바로 방문 너머 거실에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줄기가 더 굵어지며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분옥 씨의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사위가 내뱉었던 기초수급 신청 시 할인 가능이라는 메모의 잔상이 더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팸플릿에 적혀 있던 그 요양원의 이름을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행복요양원. 이름조차 기만적인 그곳이 자신의 마지막 거처가 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며칠이 지나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분옥 씨는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왔다가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낯선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자석으로 대충 고정해둔 그것은 화려한 색감의 가족 힐링 온천 여행 -2박 3일 일정표였습니다. 출발 일시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분옥 씨의 시선이 일정표에 머물렀습니다. 온천. 평생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서서 일하느라 굳어버린 관절을 녹일 수 있는 곳. 그녀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사위가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자고
통화하던 내용이 얼핏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양원 팸플릿 사건 이후 서먹해진 분위기를 풀기 위해 딸 내외가 준비한 깜짝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분옥 씨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분옥 씨는 방으로 돌아와 장롱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조명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조카 결혼식 때 입었던 아끼느라 비닐도 벗기지 않은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새 파스와 무릎 보호대를 꺼냈습니다. 여행 가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아픈 티를 내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쭈글쭈글한 무릎에 파스를 꼼꼼히 붙이고 그 위에 보호대를 꽉 조여찼습니다. 살이 눌려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단단히 조였지만 분옥 씨는 입술을 앙다물고 바지단을 내렸습니다. 안 아프다. 걸을 수 있다. 나도 갈 수 있다. 그날 밤 분옥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았습니다. 사위가 운전하며 출출할 때 하나씩 집어 먹을 수 있게 한 입 크기로 썰었고 손주가 좋아하는 햄은 2개씩 넣었습니다. 도시락통 3개에 김밥이 가득 찼을 때쯤 날이 밝았습니다. 오전 8시 거실이 분주해졌습니다. 딸 세진 씨와 사위 태성 씨는 커다란 캐리어 2개를 현관으로 내놓았습니다. 아이들도 들떠서 거실을 뛰어다녔죠. 분옥 씨는 꽃무늬 블라우스 위에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김밥이 든 보따리와 작은 짐가방을 든 채 안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딱 멈췄습니다. 신발을 신던 딸 세진 씨가 멈칫하며 분옥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위 태성 씨는 차 키를 돌리던 손을 멈추고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1초, 2초, 3초.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분옥 씨가 쥔 김밥 보따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사위였습니다. 장모님? 어디 가십니까? 옷은 왜? 분옥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오늘 온천 간다면서. 나도 준비 다 했다. 무릎도 하나도 안 아파. 김밥도 쌌고. 분옥 씨가 신발장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려 하자 딸 세진 씨가 황급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딸의 눈동자가 당황스러움으로 흔들렸지만 이내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엄마는 못 가. 이번 여행은 우리끼리만 가기로 예약한 거야. 뭐? 아니, 차도 좁고 엄마 무릎도 안 좋잖아. 거기 가서 걷고 하려면 엄마만 고생해. 그리고 집에 보리도 있잖아. 보리밥은 누가 줘? 엄마가 집 좀 봐줘. 딸은 속사포처럼 핑계를 쏟아내더니 엄마의 손에 들린 김밥 보따리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져가서 먹을게. 고마워, 엄마. 갈게. 세진 씨는 도망치듯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위 최태성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신발을 고쳐 신으며 분옥 씨를 똑바로 쳐다보고 쐐기를 박듯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숨 좀 쉬고 살아야죠. 장모님 모시고 가면 밥 챙겨드려야지, 부축해야지. 그게 여행입니까? 노동이지. 이번 주말만이라도 저희 식구끼리 오붓하게 좀 다녀오겠습니다. 푹 쉬세요.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분옥 씨 혼자 남겨졌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 아이들이 깨르르 웃는 소리, 그리고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드르륵 굴러가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잠시 후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차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엔진 소리가 서서히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분옥 씨는 현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그녀가 챙겼던 작은 짐가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선을 내려 자신의 다리를 보았습니다. 바지 위로 불룩하게 튀어나온 무릎 보호대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혹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고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조여맸던 그 보호대. 분옥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살이 눌려 붉게 자국이 난 다리에서 보호대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접착 테이프가 떨어져 나갔고 그녀의 피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분옥 씨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느낀 것은 무릎의 통증이 아니라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려버린 듯한 공허함과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던 가족 힐링 온천 여행 일정표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먹다 남은 커피잔 옆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정표 뒷면에는 펜으로 끄적거린 메모가 보였습니다. 4인실 예약 완료. 성인 2, 소인 2. 처음부터 그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표가 매진된 것도 차가 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 속에 김분옥이라는 사람은 그저 집을 지키는 관리인 혹은 강아지 밥을 주는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분옥 씨는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리가 열린 방문 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분옥 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강아지 보리, 그리고 가족에게 버려진 자신. 분옥 씨의 눈에서 눈물 대신 서늘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뜯어낸 무릎 보호대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은행 문이 닫히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떠난 텅 빈 집.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그녀를 배제하고 떠난 지금이 그녀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분옥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꽃무늬 블라우스 그대로 겉옷만 단단히 여민 채 다시 짐가방 대신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밥은 내가 챙겨 먹으마. 내 돈으로. 분옥 씨는 낮게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아픈 무릎을 감추기 위한 조심스러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러 가는 전사의 행군과도 같았습니다. 은행의 자동문이 징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자 등 뒤로 축축한 장마철의 습기가 차단되고 서늘할 정도로 건조한 에어컨 바람이 분옥 씨의 땀을 식혔습니다. 오후 3시 40분. 은행 셔터가 내려가기 직전의 창구는 한산했습니다. 분옥 씨는 대기표 발권기 앞에 섰습니다. 익숙하게 딸이나 사위의 뒤에 서서 기다리던 곳이 아닌 난생 처음 자신의 손으로 예금 신탁 버튼을 눌러 뽑은 대기표 104번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104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분옥 씨가 창구 앞으로 다가가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창구 직원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가 고개를 들더니 낯익은 분옥 씨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따님 없이 혼자 오셨네요? 보통 따님이 오셔서 처리하시던데. 비밀번호 잊어버리셔서 오셨어요? 직원의 말은 악의 없는 친절이었지만 분옥 씨에게는 그간 자신이 이 은행에서조차 주체가 아닌 짐으로 존재했음을 확인시켜주는 비수였습니다. 분옥 씨는 가방에서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며칠 전 밤에 몰래 챙겨두었던 통장을 꺼내 대리석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탁 하고 도장이 놓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아니요. 비밀번호를 잊은 게 아닙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러 왔어요. 그리고 최근 1년치 입출금 거래 내역서, 상세 내역까지 전부 뽑아주세요.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이름까지 다 나오게. 직원은 분옥 씨의 단호한 말투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아. 네, 본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라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린터가 윙윙거리며 종이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10장. 생각보다 훨씬 많은 종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직원이 스테이플러로 철한 묵직한 서류 뭉치를 건넸을 때 분옥 씨는 첫 장을 넘기기도 전에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옥 씨는 돋보기를 쓰고 내역서를 한 줄 한 줄 훑어 내려갔습니다. 단순한 생활비 지출이 아니었습니다. 출금 300만 원 마이너스 태석유통 사업자금 출금 150만 원 마이너스 태석유통 자동이체 등록 행복산조회 월 5만 원 사위 최태성의 사업체 이름으로 빠져나간 돈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분옥 씨도 모르는 상조의 가입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의 마지막 장, 자동이체 변경 신청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일란에는 김분옥이라는 이름 옆에 그녀의 막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필체는 분명 사위 최태성에 날려 쓴 글씨였습니다. 직원 양반, 이 신청서 원본,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직원이 창고에서 찾아온 원본 서류를 내밀자 분옥 씨는 서류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이 필체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글씨를 흘려 쓰지 않아요. 이건 내 허락 없이 작성된 겁니다. 직원의 눈이 동그라졌습니다. 네, 그럼 도용이라는 말씀이세요? 이거 큰일인데.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아니요. 경찰은 나중에 부르죠. 우선 제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 도장 말고 분옥 씨는 품속에서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50년 전 남편이 처음 월급을 타서 파주었던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검은색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어 사위도 딸도 존재조차 모르는 진짜 도장이었습니다. 이걸로 인감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제 본인 확인 없이는 단 1원도 인출되지 않도록 지급 정지 걸어주세요. 인터넷 뱅킹, 폰 뱅킹, 카드 전부 다 막아주세요. 전부 다요? 따님 카드도 연결되어 있는데 전부 다 예외는 없습니다. 직원은 분옥 씨의 서슬 퍼런 눈빛에 압도되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전산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들릴 때마다 분옥 씨는 사위와 딸이 자신에게 씌워놓았던 족쇄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고 직원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김분옥님 신분증 없이는 아무도 거래 못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분옥 씨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 어둠이 짙게 깔린 아파트 복도에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곧이어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띠리릭.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왁자지껄한 소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우, 피곤해. 야, 그래도 온천물은 진짜 좋더라. 엄마, 나 배고파. 할머니한테 밥 달라고 해. 여보, 짐 좀 들어줘. 아, 왜 이렇게 카드가 안 긁혀서 사람 망신을 줘? 당신 뭐 잘못 건드렸어? 사위 최태성 씨가 투덜거리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휴게소에서 결제가 되지 않아 낭패를 봤던 일로 잔뜩 짜증이 난 상태였습니다. 거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장모님? 불도 안 켜고 뭐 하세요? 저희 왔습니다. 사위가 신경질적으로 거실 스위치를 탁 올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눈이 부신 듯 딸 세진 씨가 눈을 찡그리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분옥 씨가 정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따뜻한 밥상 대신 차가운 서류 뭉치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맨 왼쪽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 가운데에는 자동이체 변경 신청서,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냉장고에서 떼어낸 가족 힐링 온천 여행 일정표와 행복 요양원 팸플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위 태성 씨는 식탁 위의 서류들을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수습하며 뻔뻔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장모님. 오자마자 이게 뭡니까? 밥은 안 차려 놓으시고 웬 종이 쪼가리들을. 앉아라. 분옥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을 장악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위는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발을 벗던 딸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슬금슬금 다가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화났어? 우리가 같이 못 가서 미안해서 선물도 사왔는데. 분옥 씨는 딸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은행 거래 내역서를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최서방, 어제 휴게소에서 카드가 안 긁혔다지? 사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 네. 뭐, 은행 전산 오류인지. 내가 막았다. 네. 장모님이요? 아니, 왜요?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사위의 목소리가 커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위협적인 동작이었지만 분옥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동이체 변경 신청서를 집어들어 사위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내 이름, 내 도장. 그런데 글씨는 내 놈 글씨더구나. 내 허락도 없이 내 통장에서 사업 자금을 빼가고 그것도 모자라 나 몰래 이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고 서류를 꾸며. 아니, 그게 아니라. 장모님,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잠시 빌리는 거라고.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줍니까? 제가 사기꾼입니까? 사위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 세진 씨가 여보, 진정해. 라며 말렸지만 사위는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그거 그냥 알아본 거라니까요. 사람 호의를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노인네가 돈 좀 쥐고 있다고 유세 떠는 겁니까? 지금 분옥 씨는 사위의 폭언을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안하다. 내가 짐이구나 하며 물러섰을 테지만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동물병원 접수 중에 꾹꾹 눌러 썼던 자신의 이름 석자만이 떠올랐습니다. 분옥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대추나무 인감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족. 그래, 가족이지. 분옥 씨의 시선이 사위에게서 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엄마의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진아, 가족은 몰래 표를 끊어서 자기들끼리만 여행을 가지 않는다. 가족은 늙은 어미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낼 궁리를 하지 않아. 분옥 씨는 도장을 쥔 손을 들어 사위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파스를 붙인 아픈 손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심판자의 손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빚을 내는 날부터, 그리고 나 몰래 도장을 훔쳐간 그 순간부터 이건 가족이 아니라 거래였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각 들려왔습니다. 사위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딸 세진 씨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엄마 하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옥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쓸어 모아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래는 끝났다. 이제 정산할 시간이다. 내일 날 박는 대로 변호사 사무실로 갈 거다. 사문서 위조, 그리고 횡령. 법대로 따져보자꾸나. 그 말은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분옥이라는 한 인간이 잃어버렸던 74년의 존엄을 되찾겠다는 선언이자 기생충처럼 달라붙어 있던 착취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서늘한 통보였습니다. 사위 태성 씨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라면 사위 최태성 씨의 출근 준비로 분주했을 거실에는 정막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태성 씨는 양복 대신 늘어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연신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를 들락거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은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자재 납품업체, 그리고 대출 이자를 독촉하는 제2금융권의 전화들이었습니다. 아, 사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오늘 중으로 입금됩니다. 은행 전산이 꼬여서 그래요. 예. 아니, 사람 말을 왜 못 믿으십니까? 베란다 너머로 들려오는 사위의 목소리는 비굴함을 넘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통화가 끊길 때마다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다 말고 다시 집어들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인터넷 뱅킹 앱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뜨는 붉은색 경고 문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급 정지 본인의 금주 김분옥의 요청으로 출금이 제한된 계좌입니다. 분옥 씨가 걸어 잠근 것은 단순한 통장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자신의 사업체 운영 자금처럼 돌려막던 김분옥이라는 이름의 신용 그 자체였습니다. 담보대출 연장은 거절되었고 자동이체로 나가던 이자가 연체되자마자 카드사에서는
신용점수 하락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위의 사업은 돈줄이라는 파도가 끊기자마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분옥 씨는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 입던 헐렁한 몸빼 바지가 아니라 깔끔하게 다려진 슬랙스 바지에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여행용 캐리어를, 다른 한 손에는 보리가 들어있는 이동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눈치를 보며 죽을 끓이고 있던 딸 세진 씨가 화들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려고? 옷은 또 왜 그렇게 입었어? 세진 씨가 캐리어 손잡이를 잡으려 하자 분옥 씨는 매몰차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비켜라. 내 짐은 내가 챙긴다. 그 소리에 베란다에서 사위가 뛰쳐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분옥 씨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을 듯한 기세로, 하지만 여전히 협박조가 섞인 말투로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가시긴 어딜 가십니까? 지금 은행 가서 이거부터 풀어주셔야죠. 당장 오늘 12시까지 입금 안 되면 저 부도납니다. 부도나면 장모님 딸이랑 손주는 길바닥에 나앉는다고요. 사위는 딸과 손주를 인질 삼아 마지막 카드를 던졌습니다. 예전에 분옥 씨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당장 도장을 내주었을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옥 씨는 담담하게 품 안에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사위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내용 증명이라는 4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부도가 나든 길바닥에 나앉든 그건 가장인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리고 이건 변호사 사무실 들러서 오는 길이다. 사위가 허겁지겁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종이를 쥐고 있는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사문서 위조에 대한 고소장 초안과 함께 그동안 사위가 임의로 사용한 자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예고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니 내가 내 이름으로 진 빚은 내가 갚을 의무가 없더구나. 명의도용은 범죄야. 내가 감옥에 가기 싫으면 훔쳐간 돈 토해내고 내 집 보증금 건드린 것도 원상복구 해놔라. 장모님, 정말 이러시기입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남이지. 분옥 씨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땐 가족이고 내가 짐이 될 땐 남이라며? 그래서 내가 정해준다. 우리는 오늘부터 남이다. 분옥 씨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딸 세진 씨가 울음을 터뜨리며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 가지마, 엄마. 딸의 눈물은 진심일 수도 당장의 불안함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옥 씨는 딸의 손을 떼어내며 딸의 손에 약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분옥 씨가 늘 달고 살던 관절염 약봉투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평소 앓던 편두통 약이었습니다. 내 관절 걱정은 내가 하마. 너도 내 머리 아픈 거나 챙겨라. 그리고 분옥 씨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행복요양원 팸플릿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시설이 그렇게 좋다며? 보증금도 싸고 정갈 곳 없으면 너희가 들어가거라. 나는 내 집 찾을 때까지 당분간 춘자네로 갈 거다. 분옥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쾅.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 밖으로 나온 분옥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 안쪽에서는 어떻게 하는 딸의 비명과 이 노인네가 진짜 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는 사위의 고함, 그리고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라는 더 이상 분옥 씨를 위축되게 만드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갉아먹던 기생충들이 떨어져 나가며 내지르는 단말마였습니다. 분옥 씨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캐리어 바퀴가 복도 타일을 굴러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이동장 안에 보리가 킁하고 코를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내내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하늘은 시리도록 파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분옥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춘자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방 따뜻하게 데워놨다. 올 때 순대국이나 한 그릇 사와라. 소주도 한 병. 분옥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신선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드는 그녀의 팔에는 더 이상 파스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택시 기사에게 또렷한 목소리로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기사 양반, 재래시장 입구로 갑시다. 아주 맛있는 순대국집이 있거든요. 택시가 출발하고 차창 밖으로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습니다. 분옥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누군가의 희생양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김분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가을이 지나고 어느덧 코끝이 시린 겨울의 초입이었습니다. 분옥 씨가 새로 터를 잡은 곳은 도심에서 버스로 2시간 거리, 산안개가 포근하게 내려앉는 작은 온천 마을이었습니다. 춘자의 소개로 구한 자그마한 흙집 마당에는 이제 파 다발 대신 뽀얗게 마른 시래기가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보리야, 밥 먹자. 분옥 씨가 마루에 사기 그릇을 내려놓자 마당을 뛰어놀던 보리가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돌리며 달려왔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황금빛 털을 가진 보리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구석에 숨던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보리가 밥을 먹는 오독오독 소리가 고요한 산골 마을의 정막을 기분 좋게 채웠습니다. 분옥 씨는 따뜻한 햇살이 드는 마루에 걸터 앉아 껍질이 얇은 귤 하나를 까서 입에 넣었습니다. 새콤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멀리서 자갈 밟는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은색 승용차였습니다. 차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딸 세진 씨와 사위 태성 씨, 그리고 손주 민준이가 내렸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그들의 모습은 어딘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항상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던 사위의 어깨는 눈에 띄게 처져 있었고 화려한 옷만 입던 딸은 수수한 솜패딩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들어서지도 못한 채 대문 밖에서 쭈뼛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장모님. 사위가 쉰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분옥 씨는 귤 껍질을 마저 까며 턱짓으로 마루를 가리켰습니다. 왔으면 들어와라. 밖이 차다. 그제야 세 식구는 조심조심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보리가 낯선 사람들을 보고 짖으려 하자 분옥 씨가 괜찮아 하며 보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딸 세진 씨는 마루 끝에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앉아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품에서 쇼핑백 하나를 슬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무릎에 붙이는 파스랑 관절약. 병원에서 제일 좋은 거로 처방받아 왔어. 딸의 시선이 분옥 씨의 무릎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분옥 씨의 바지 위에는 보호대도 파스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텃밭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지낸 덕분에 분옥 씨의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해져 있었으니까요. 분옥 씨는 딸이 내민 약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여기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삭신 쑤시는 게 싹 사라졌어. 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아파야만, 엄마가 약해져야만 자신이 챙겨줄 수 있다고 믿었던 지난날의 오만함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자 손주 민준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되게 좋은 냄새 나요. 구수한 냄새. 분옥 씨는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밥때가 다 됐구나. 들어와라. 밥 먹고 가. 부엌에는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옥 씨는 찬장에서 아껴두었던 녹그릇 4개를 꺼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퍼담고 텃밭에서 딴 배추를 넣어 끓인 된장국을 한 국자씩 듬뿍 떴습니다.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직접 담근 김장 김치와 고등어 한 마리를 노릇하게 구워 상을 차렸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은 4사람. 달그락 달그락.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사위 태성 씨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뜨더니 목이 메는지 한참을 삼키지 못하다가 꿀꺽 넘겼습니다. 맛있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장모님. 많이 드게. 일하려면 밥심이 있어야지. 분옥 씨는 생선살을 발라 손주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위 밥그릇에 먼저 올라갔을 생선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서운해하는 기색 없이 묵묵히 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따뜻한 밥 한 끼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장모님의 베품이었다는 사실을요. 딸 세진 씨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식탁 아래로 엄마의 손을 찾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어느 손보다 따뜻한 엄마의 손. 딸의 손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느끼며 분옥 씨는 딸의 손을 가만히 맞잡아 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됐다. 밥 식는다. 어서 먹어. 거창한 사과도 눈물 섞인 용서의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따뜻한 밥을 나누는 이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분옥 씨는 밥그릇을 비우고 숭늉을 들이켰습니다. 속이 뜨끈해지며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덩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가족들이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온천 마을에 황금빛 노을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또 와도 돼? 분옥 씨는 보리를 안고 대문 앞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올 때는 빈손으로 와라. 밥은 내가 줄 테니. 자동차가 멀어져 점이 될 때까지 분옥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 사라진 길 위로 바람이 불어와 처마 밑의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댕그랑 댕그랑 맑고 청아한 소리가 온천 마을의 저녁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분옥 씨는 집 안으로 들어와 달력을 보았습니다. 오늘 날짜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분옥 마이너스 온천 가는 날.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장모도 아닌 오롯이 김분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날들. 그녀는 찻잔을 들고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보리가 마당의 낙엽을 쫓아 평화롭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너머로 분옥 씨의 입가에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계절은 이제 막 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